한국의 독자들에게 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 책을 썼다. 정의, 공동선, 시민의 의미 등 커다란 철학적 물음에 대해 생각하는 즐거움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또한 철학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공적 삶과 일상에서 마주치는 도덕적 딜레마와 연결하고자 했다. 이전에 철학을 공부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철학을 소개하고 또 고취하길 원했다. 이런 모든 바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이 특히 한국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나는 한국의 100만 독자들에게 이 책이 사랑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내 책이 한국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의미에 관한 공개 토론에 일조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그 답을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추측은 이러하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나는 도덕과 가치에 관한 물음처럼 커다란 질문을 놓고 공개적으로 함께 추론하길 원하는 한국인들의 열망 혹은 갈증에 큰 인상을 받았다. 한국의 독자들이 내 책과 강의의 매력을 느꼈다면 그 이유는 내가 결정적인 답을 제시해서라기보다는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도덕적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자 정중한 태도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독자와 청중을 초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그러한 공개 담론에 대한 깊은 열망을 한국에서 발견한다. 한국은 젊은 민주사회다.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은 경제적으로 경이롭게 변모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경제권 가운데 하나가 된 지금 한국인들은 좋은 삶의 의미에 대해 묻고 있다. 1인당 소득이 어느 정도 달성된 뒤에도 돈으로 더 많은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활동과 관계에 달려 있을까?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건강보험료는 지불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할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 부담해야 할까? 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부유한 부모가 그렇지 못한 부모에 비해 자녀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은 정당할까? 기업의 정의는 어떠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은 규모를 키워 효율을 추구하고 경쟁한다. 하지만 기업은 다른 것에 우선해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할까? 아니면 종업원, 고객, 협력업체, 그리고 기업이 속한 공동체의 복지 증진에도 힘써야 할까? 기업이 가격을 낮추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일손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잘못일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무엇일까?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대형 업체들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할까? 세계적인 문제 혹은 한국이 처한 특수한 여건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정의 및 도덕의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의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에 남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늘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 과거의 아픈 역사적 기억 및 부당 행위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할까? 또한 최근에 있었던 가슴 아픈 세월의 비극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극심한 이견과 격렬한 논쟁을 촉발한다. 그리고 그 이견들은 흔히 정의와 좋은 사회란 무엇인가에 관해 서로 이견을 보이는 원칙 및 개념에 각각 기초하고 있다. 의견 충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때로 심오한 도덕적 신념을 공적인 담론의 장으로 가져오길 주저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실수라고 생각한다. 정의에 관해 경쟁하는 원칙들을 두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다투는 것은 나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성숙되고 자신감 넘치는 민주주의의 징표다. 나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물음에 대해 공개 담론으로 논의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인상을 받고 또 존경하고 있다. 2012년 아산정책연구원은 사회 정의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미국인들의 38%가 미국 사회를 정의롭지 못한다고 생각한 데 반해 한국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한국인은 74%나 되었다. 하지만 이 조사를 바탕으로 미국 사회가 한국 사회보다 더 정의롭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오류일 것이다. 그 조사는 얼마나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한 것이지 정의 그 자체를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부당함에 대한 비판을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더 잘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처럼 불평등의 증가를 경험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불평등 문제에 관해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더욱 민감하게 여기고 우려한다는 느낌이다. 이 책과 또 다른 내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보여준 한국인들의 관심과 열정 덕분에 나는 한국 독자 및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개인적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한다. 나는 한국철학회의 초청으로 2005년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여 다산 기념 철학 강좌를 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등 몇몇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나는 3명의 뛰어난 한국 철학자인 서울대 황경식 교수, 연세대 박정순 교수, 숭실대 김선욱 교수와 동행했다. 함께 여행한 철학 일행 중에는 당시 조교였으며 이후 박사학위를 받은 정운도 있었다. 그들은 한국의 학회 그리고 한국의 홍삼을 내게 소개해 주었다. 나는 그들의 지속적인 우정에 감사한다. 나는 특히 이 책이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새로 번역될 수 있도록 감수를 맡아준 김선욱 교수에게 감사하고 싶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2010년에 아산정책연구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했다.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장 함재봉 박사와 그의 최고의 팀으로부터 커다란 친절과 환대를 받았다. 당시 나는 아산기념 강연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에서 약 4,5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공개 강의를 했다. 그때는 확실히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많은 분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나의 하버드 정의 강의를 온라인이나 텔레비전으로 미리 접하고 강연에 참석했다. 크고 아름다운 강당을 가득 메운 분들이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의 질문에 지혜롭고 사력 있고 유머러스하며 생생하고 희망에 가득 찬 대답을 해주었다. 나는 한국 독자들과 청중이 자기 발견이라는 철학적 여행을 나와 함께 했음을 느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출간됐던 2012년 6월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도 여행은 계속되었다. 그때는 정의의 주제가 돈과 시장에 대한 도덕적 딜레마로 확장되었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에 있는 야외 노천극장에서 강의가 진행되었다. 약 1만 5천 명이 참석한 그곳에서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우리는 모두 친밀감을 느꼈다. 나는 새로 나온 내 책을 소개하며 청중을 대화에 초대했다. 모든 사회에서 돈과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가? 나는 시장 논리의 도입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부 사례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물었다. 예를 들어 K-팝 스타는 소득의 일부를 내고 군대를 면제받아도 될까? 하버드나 다른 유수의 대학들이 부모로부터 상당한 기부금을 받고 대학을 입학시켜도 될까? 만약 그 돈이 우수하지만 가난해서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된다면? 청중이 토론회에 참석하면서 수백 명이 손을 들어 답해 주었다. 그들은 또 다른 딜레마와 논쟁을 했고 잘 추론된 주장으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흔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견해를 달리했다. 하지만 이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였고 견해가 다른 주장에 이성적으로 반응했다. 황혼이 지고 달이 노천극장 위로 솟아오를 때까지 논쟁은 계속되었다. 우리는 논쟁했던 특정 딜레마와 사례들을 넘어 정의의 기본 원칙과 좋은 사회의 의미에 대해 논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밤이 되었어도 우리는 논쟁했던 모든 질문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견은 여전했다. 하지만 나는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았다.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상호작용 철학 강의로 기록될 노천극장에서의 강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황홀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큰 감동을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내 생각에 아마도 서울의 따뜻한 봄날 저녁 야외에 모였던 대중의 생각은 고대 아테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생각과 비슷했을 것이다.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 나는 그 대화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이 기회를 빌려 한국 독자들이 내 책에 보여준 관심 그리고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여준 영감 있는 여행에 초대해 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다. 마이클 샌델